저는 사무실 구석에 앉아서 숫자와 씨름하고 있었다. 손가락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켰다. 동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사무실은 고요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신우이였다.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미나, 지금 당장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언니, 지금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늦어? 너 지금 무슨 돈 벌고 다니는 거야? 회사에서 상 받았다며?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나는 숨을 멈췄다. 상 받은 건 사실이었다. 지난주 팀장님이 내 보고서를 칭찬하며 작은 보너스를 줬다. 하지만 언니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언니, 그건 그냥 회사에서 준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고? 너 때문에 집안이 망신당하면 어쩌려고? 전화가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언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빠의 아내인 란 언니는 늘 나를 이렇게 몰아붙였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설거지, 빨래, 심지어 오빠의 옷까지 내가 챙겨야 했다. 내가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번다는 이유로 언니는 나를 하녀처럼 대했다. 나는 다시 키보드로 손을 뻗었다. 일을 끝내야 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들자 준호 사장님이 들어오셨다. 그는 늘 그렇듯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미나 씨, 아직 안 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네, 사장님, 보고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가 내 책상 옆으로 다가왔다. 손에 든 커피를 내 앞에 놓았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커피 마시고 좀 쉬어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길이 스치며 내 귀걸이 하나가 책상 위로 떨어졌다.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나는 황급히 주우려 했지만 준호 사장님이 먼저 집어들었다. 이거 소중한 거겠죠? 그는 귀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봤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네, 엄마가 주신 거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귀걸이를 내게 돌려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깊었다.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언니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 언니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번쩍였다. 미나, 너 이번 달에 돈 얼마나 벌었어? 오빠한테 말 안 했지? 너 우리 집에서 그냥 공기놀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대꾸를 하면 더 큰 싸움이 될 터였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회사로 향했다. 그런데 점심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언니였다.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갰다.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미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오빠가 망신당했어. 당장 나와서 사과해. 나는 얼어붙었다. 언니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때 준호 사장님이 회의실에서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무슨 일입니까? 언니가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애가 우리 집 돈을 훔쳤어요. 사기꾼이에요.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당황했다. 그 순간 준호 사장님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살짝 닿았다. 이분은 제 미래의 아내입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사무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미래의 아내? 나를? 사무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의 시선이 나와 준호 사장님에게 쏠렸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당황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어깨에 얹혀 있었고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미래의 아내? 그게 무슨 말일까?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난 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준호 사장님을 노려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뭐라고요? 이 애가 아내라고요? 터무니없어요. 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싶었다. 바닥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 사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차갑고 단호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회사입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가 내 어깨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언니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애가 무슨 아내예요? 돈을 훔친 도둑이에요. 우리 집에서 밥만 축내는 애라고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숨을 삼켰다. 동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따가워졌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떨며 책상을 잡았다. 무언가 말해야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준호 사장님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등이 내 시야를 가렸다. 도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언니가 주춤하며 대답했다. 증거? 이 애가 지난주에 돈을 숨겼어요. 오빠가 나한테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오빠가?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오빠는 늘 나를 감싸줬다. 비록 언니 앞에서는 작아졌지만 나를 이렇게 배신할 리 없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 속에 힘이 있었다. 나는 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언니. 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언니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내가 반항할 줄 몰랐던 것 같았다. 그녀가 다시 소리치려는 순간 준호 사장님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입니다. 미나 씨, 저와 회의실로 갑시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나는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뭐라고 더 소리쳤지만 나는 그의 뒤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의 소음이 멀어졌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쳤다. 그는 책상에 기대서며 나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죄송해요. 이런 일이 회사에서. 미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미래의 아내라니.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 말을 다시 꺼내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미나 씨가 마음을 추스르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 왜 지금 말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나를 안심시키는 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나는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언니의 말이, 동료들의 시선이, 그리고 준호 사장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집에 도착하자 오빠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미나,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오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언니가 회사에 와서 저를 도둑이라고 했어요. 오빠, 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오빠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나,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 언니가 너 보너스 받은 거 보고 화를 내는 바람에 나는 숨을 멈췄다. 오빠가 언니에게 내 얘기를 했다는 거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언니는 왜 그렇게 증오하는 걸까? 오빠, 저는 그냥 제 몫을 다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비웃었다. 뭐? 회사에서 잘난 척하다 망신당했지? 그래도 정신 못 차렸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언니,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언니가 코웃음을 쳤다. 잘못?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잘못이야. 너 때문에 오빠가 힘들어. 그 말에 오빠가 고개를 들었다. 란, 그만해. 미나는 아무 잘못 없어. 언니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오빠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뭐? 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숨을 골랐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생각났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준호 사장님이었다. 나는 망설이며 전화를 받았다. 미나 씨, 내일 아침 회사에서 뵙죠? 그리고 오늘 일 잊으려고 노력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작게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준호 사장님의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동정을 받은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다. 어제의 소란이 아직 머릿속에 맴돌았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준호 사장님의 말. 미래의 아내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그냥 상황을 무마하려던 말일 거야.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아직 아무도 없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서 숨을 골랐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팀장님이 보낸 새 프로젝트 메일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 달 재무보고서를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이런 기회는 드물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어제의 일이 내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준호 사장님이었다. 그는 늘 그렇듯 깔끔한 셔츠와 자켓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미나 씨, 일찍 왔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나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사장님. 그냥 일이 좀 있어서요.
그가 내 책상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아침 먹었어요? 여기 샌드위치예요. 먹고 힘내요. 나는 당황했다. 사장님이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걸까? 나는 봉투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다. 미나 씨가 열심히 일하는 걸 봤어요. 그게 다예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사장님. 그가 미소 지으며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샌드위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따뜻한 빵과 신선한 채소 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행동이 나를 위로했다. 오장 내내 나는 보고서에 몰두했다. 숫자를 맞추고 데이터를 정리하며 어제의 일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의 시선이 다시 느껴졌다. 몇몇이 내 책상 근처에서 속삭였다. 미나 씨, 어제 그게 뭐였어? 사장님이 진짜로... 아니야, 그냥 농담 아니었을까? 미나 씨가 사장님 아내라니 말이 안 되잖아. 나는 고개를 숙이고 모니터만 바라봤다. 하지만 귀는 그들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때 팀장님이 다가왔다. 미나,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해. 너라면 잘할 거야. 팀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네, 최선을 다할게요. 그 말에 동료들의 속삭임이 잦아들었다. 나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적어도 일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전화기가 울렸다. 오빠였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미나, 나 좀 만나자. 얘기하고 싶어. 오빠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오빠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미나, 어제 일 미안해. 오빠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오빠, 언니한테 왜 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나.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언니가 너 보너스 받은 거 보고 화를 내니까 내가 그냥 뭐요? 오빠, 저는 매일 열심히 살아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오빠에게 기대했던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오빠, 저 이제 지쳤어요. 집에 안 갈게요. 당분간 혼자 지낼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카페를 나와 거리로 나섰다. 바람이 차가웠다. 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손으로 닦아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다. 몇 달 전부터 월세를 내며 지내던 곳이었다. 언니와 오빠의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끈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고 다짐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준호 사장님이었다. 나는 망설이며 전화를 받았다. 미나 씨, 오늘 보고서 잘 보냈어요.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사장님,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 않아요. 미나 씨는 대단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작게 말했다. 사장님,
어제 그 말 진심이었나요? 그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내일 회사에서 얘기합시다. 미나 씨, 오늘은 푹 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전화기를 가슴에 댔다.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위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나는 다시 회사로 향했다.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동료들이 나를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팀장님이 다가와 말했다. 미나, 사장님이 회의실에서 기다리셔. 지금 가봐.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준호 사장님이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낯선 노신사가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미나 씨, 이쪽은 제 아버지 이강수 회장님이십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회장님? 왜 나를... 그 순간 준호 사장님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엄마의 귀걸이가 있었다. 미나 씨, 이걸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회의실 안은 고요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준호 사장님의 얼굴을 비쳤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상자, 그리고 그 안의 귀걸이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엄마의 귀걸이였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유품이 어떻게 그의 손에 있는 걸까? 나는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옆에 서 있는 이강수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미나 씨, 앉아요. 준호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망설이며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그는 상자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이 귀걸이 미나 씨에게 소중한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며칠 전 사무실 바닥에서 주웠어요. 미나 씨가 얼마나 아끼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냥 돌려줄 수는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언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뻗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귀걸이는 햇빛에 반짝였다. 엄마의 미소가 떠올랐다.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꾹 참았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지금...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나 씨,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께서 미나 씨를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이강수 회장님을 바라봤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를? 왜? 미나 씨의 성실함 그리고 마음씨를 알게 됐어요. 준호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준호 사장님에게 맞는 사람?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준호 사장님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살짝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면 미나 씨가 당황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귀걸이를 쥐었다. 잠깐만요. 저를 왜...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인데... 내 목소리는 작았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나 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진심이에요. 나는 그걸 미나 씨에게서 봤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웠다. 나는 준호 사장님을 바라봤다. 사장님, 이게 정말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내 말은 끊겼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 씨, 나는 미나 씨를 오래전부터 지켜봤어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 늦게까지 남아서 동료를 도와주는 모습,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닦던 순간.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에 이용당하는 걸까? 회의실을 나왔을 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다시 느껴졌다. 누군가는 내게 다가와 물었다. 미나 씨, 사장님 아버지가 왜 온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프로젝트 얘기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믿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책상에 앉아서 숨을 골랐다. 귀걸이를 손에 쥐고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날 밤 나는 원룸으로 돌아갔다. 전화기가 울렸다. 언니였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미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에서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너 얘기하고 다녀. 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너 사장인가 뭔가랑 엮였다는 소문 들었어. 너 같은 애가 어떡해?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너 같은 애? 그 말이 내 안에 깊은 상처를 파고들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준호 사장님을 만났다. 그는 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미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 갔다. 그는 조용히 메뉴를 주문하고 나를 바라봤다. 미나 씨,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간 건 아닌지 걱정돼요. 나는 포크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저 같은 사람이 사장님과 어떻게...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미나 씨, 같은 사람이라는 말 쓰지 마요. 미나 씨는 특별해요. 내가 본 그대로.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나를 집까지 바래다 줬다. 문 앞에서 그는 작게 말했다. 미나 씨,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에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의 말이 진짜라는 걸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주말 나는 혼자 원룸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준호 사장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 진심이 담긴 목소리. 하지만 동시에 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너 같은 애가 어떡해. 그 말이 내 자존심을 찔러렀다. 내가 정말 그와 어울릴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그의 마음이 진짜일까? 월요일 아침 회사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더 이상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누군가는 내 책상 옆에서 속삭였다. 미나 씨, 사장님이랑 진짜 사귀는 거야? 지난주에 같이 퇴근하는 거 봤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업무 얘기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미소는 믿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보고서에 집중하려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게 큰 기회였다. 실수할 여유는 없었다. 점심시간 팀장님이 나를 불렀다. 미나, 이번 보고서 잘하고 있어. 근데 사장님이 너한테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더라? 팀장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아, 그냥 평소처럼 지시받은 거예요. 팀장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뭔가를 아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숨을 골랐다. 왜 모두가 나를 이렇게 주시하는 걸까? 그날 오후 준호 사장님이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미나 씨, 오늘 회의 끝나고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메모지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지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여급시 사무실 옥상에서. 나는 가슴이 뛰었다. 중요한 얘기라니 뭘까?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준호 사장님은 난간에 기대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미나 씨,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그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나 씨, 내가 왜 미나 씨에게 다가갔는지 진짜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아버지가 미나 씨를 추천하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미나 씨를 좋아하게 된 건 내 마음 때문이에요. 미나 씨가 동료를 도와주는 모습, 늦게까지 일하며 눈물을 삼키는 모습, 그게 나를 움직였어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장님,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사장님과 어떻게...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미나 씨, 내가 원하는 건 평범한 사람이에요. 진심이 있는 사람. 그게 미나 씨예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이게 너무 완벽해 보였다. 현실이 이렇게 아름다울 리 없었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미안한 듯 말했다. 잠깐만요. 급한 전화예요. 그가 전화를 받으러 한쪽으로 간 사이 나는 난간에 기대서 숨을 골랐다. 그 순간 그의 열린 가방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주었다. 그런데 서류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미나 씨 프로필 및 배경조사. 나는 숨을 멈췄다. 서류에는 내 출신, 가족 배경, 심지어 내가 원룸에서 사는 것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심지어 내 보너스 대여까지. 나는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그는 나를 조사했던 걸까? 준호 사장님이 돌아왔다. 그는 내가 서류를 들고 있는 걸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미나 씨, 그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뭐예요? 저를 조사한 거예요? 그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미나 씨, 오해예요. 그건 아버지가... 아버지라뇨? 그럼 저는 그냥 사장님 아버지가 고른 삼촌이었던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다. 아니에요, 미나 씨. 내 마음은 진짜예요.
하지만 나는 더 듣고 싶지 않았다. 서류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옥상을 내려왔다. 가슴이 아팠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 믿고 싶었지만 그 서류는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원룸에서 혼자 울었다. 엄마의 귀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나를 이렇게 안아줬을까?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오빠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멈췄다. 오빠마저 나를 배신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준호 사장님을 피했다. 그는 몇 번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동료들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다. 누군가는 내게 말했다. 미나 씨, 사장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모든 걸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언니였다.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갰다. 미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장님이랑 엮여서 우리 집 망신시키려고? 동료들이 다시 수군거렸다.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언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다. 너 같은 애가 뭘 믿고 잘난 척이야. 너 때문에 오빠가 매일 스트레스 받아. 그 순간 준호 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언니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그 사장? 미나를 이용해서 뭐 하려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언니를 끌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제발 그만해요. 저도 힘들어요. 언니가 코웃음을 쳤다. 힘들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힘들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언니,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저 혼자 살게요. 언니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갔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가벼워졌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책상에 앉아서 숨을 골랐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언니와의 대화, 아니 싸움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끊어져진 기분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무거운 족쇄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호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 서류. 내가 그의 아버지가 고른 상품일 뿐이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팀장님이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미나, 보고서 초안 잘 봤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종본 제출할 수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어요. 팀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 미나. 너 믿고 있어. 그 말이 작은 위로가 됐다. 나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며 숫자를 맞췄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준호 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자 조용히 다가왔다. 미나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나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디서요? 회의실로 갈까요?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그는 창가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미나 씨, 지난번 서류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설명하고 싶어요. 나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설명할 게 뭐가 있나요? 저를 조사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조사라고 하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회사의 직원들 배경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신데 미나 씨가 눈에 띄셨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눈에 띄었다고요? 그래서 저를 아들 며느리감으로 고른 거예요? 내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미나 씨, 내가 미나 씨를 좋아하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본 미나 씨의 모습 때문이에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흔들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사장님, 저는 그런 말 믿을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이에요. 그가 내게 한 발짝 다가왔다. 미나 씨, 평범하다는 건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미나 씨를 빛나게 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내가 그를 믿어도 괜찮을까?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사장님,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미나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는 미소 지으며 회의실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 점심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회사 로비에서 오빠를 만난 거였다. 미나, 잠깐 얘기하자. 오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회사예요.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미나, 나 진짜 미안해. 언니가 너한테 한 짓 내가 막지 못했어. 나는 오빠를 똑바로 바라봤다. 오빠,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너 우리 동생이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오빠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저는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오빠도 언니랑 잘 지내세요. 나는 오빠를 두고 로비를 떠났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 주말 나는 원룸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엄마의 귀걸이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준호 사장님이었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미나 씨, 잘 지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냥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미나 씨, 내일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얘기하고 싶어요. 괜찮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울을 바라봤다. 내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단단해 보였다. 나는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지킬 거야. 하지만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책상 위에 익명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 같은 애가 사장님을 속여?
진실을 알면 넌 끝이야. 나는 숨을 멈췄다. 이게 뭐지? 누가 이런 걸?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동료들은 평소처럼 바빠 보였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준호 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를 마주할 수 없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나는 숨을 삼켰다.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편지를 손에 쥔 채 나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진실을 알면 넌 끝이야.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 동료들? 아니면 언니? 아니, 언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사무실은 평소처럼 바빴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준호 사장님이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미나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프로젝트 준비 잘 되고 있죠? 나는 얼떨결에 편지를 손으로 가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사장님, 잘하고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오늘 오후에 회의에서 미나 씨 발표 기대할게요. 그는 미소 지으며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다. 나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심호흡을 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한다. 이 편지가 뭐든 내가 무너지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거다. 오후 회의에서 나는 재무 보고서를 발표했다. 숫자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팀장님과 동료들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했다. 발표가 끝나자 준호 사장님이 박수를 쳤다. 미나 씨, 훌륭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의 칭찬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나를 곁눈질했다. 나는 미소로 대응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혼자 화장실로 갔다. 세대 앞에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내 눈빛은 피곤했지만 단단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다. 동료 중 한 명, 혜진 씨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미나 씨, 오늘 발표 잘했어. 근데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냥 좀 바빠서요. 그녀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미나 씨, 솔직히 말할게. 사장님이랑 무슨 관계야? 다들 궁금해해. 나는 숨을 삼켰다. 혜진 씨는 평소 친절했지만 지금은 무언가를 캐려는 것 같았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직원이죠?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정말? 그럼 왜 사장님이 미나 씨만 챙기는 거지? 우리도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혜진 씨는 더 말하지 않고 화장실을 나갔다. 나는 세대에 기대서 숨을 골랐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진실을 알면 넌 끝이야. 진실이라니? 뭐지? 내가 숨긴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준호 사장님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다. 그를 믿어도 괜찮을까? 다음 날 회사에서 또 다른 일이 터졌다. 내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거였다. 팀장님이 보낸 중요한 보고서 초안이 누군가에게 유출됐다는 소식이 사무실에 퍼졌다. 팀장님이 나를 불렀다.
미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말고 그 파일에 접근한 사람 없어? 나는 당황했다. 팀장님, 저 절대 유출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계정을... 팀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미나, 너 믿고 싶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당분간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더 차가워졌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미나 씨 때문에 프로젝트 망한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 그날 오후 나는 준호 사장님을 찾아갔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미나 씨, 무슨 일이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제 이메일이 해킹당했어요.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어요.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해킹? 언제부터 이런 일이? 나는 편지 얘기까지 털어놨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미나 씨,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내가 조사해 볼게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작게 말했다. 사장님, 저 믿으시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믿어요. 미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왔을 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누군가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원룸에서 혼자 앉아서 엄마의 귀걸이를 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그 순간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빠였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미나, 나야.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지? 언니가 이상한 소문 들었다고. 나는 숨을 멈췄다. 언니? 소문?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언니가 회사에 뭐라고 했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나, 언니가 너 때문에 회사에서 망신당했다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녀.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언니였다. 모든 게 언니 때문이었을까?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오빠, 나 이제 알겠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언니와 맞서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익명의 번호였다. 내일 회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준비해. 나는 숨을 멈췄다. 내일?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익명의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일 회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진실이라니 대체 뭐지?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엄마의 귀걸이를 손에 쥐고 있거니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 같았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언니의 소문,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준호 사장님에 대한 의심, 모든 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일찍 회사로 향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동료들이 평소보다 조용했고 몇몇은 나를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나는 책상에 앉아서 숨을 골랐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오전 10시 팀장님이 나를 불렀다. 미나, 회의실로 와. 사장님이랑 얘기할 게 있어.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회의실로 가는 길 다리가 떨렸다. 문을 열자 준호 사장님과 팀장님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엄숙했다. 준호 사장님이 나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 씨, 앉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낯선 남자가 입을 열었다. 미나 씨, 저는 회사 보안팀의 김석진입니다. 최근 이메일 해킹 사건에 대해 조사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해킹? 그 일이 여기까지 온 거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김석진 씨가 서류를 펼쳤다. 알고 있습니다. 미나 씨 계정은 외부에서 침입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출처를 찾았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출처? 누가? 그때 준호 사장님이 말했다. 미나 씨, 익명의 편지 받은 거 저한테 보여줬죠? 그걸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석진 씨가 말을 이어갔다. 편지와 해킹은 같은 사람에게서 온 겁니다. 회사 내부 직원이에요. 나는 숨을 멈췄다. 내부 직원? 누군가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한 거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예요? 김석진 씨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혜진 씨입니다. 미나 씨의 동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혜진 씨? 그녀는 늘 친절하게 웃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를 추궁하던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다. 준호 사장님이 내게 말했다. 미나 씨, 혜진 씨는 미나 씨를 질투했어요. 미나 씨가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내가 미나 씨에게 관심을 보이자 그녀가 극단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아팠다. 질투라니. 나는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나노니. 나는 작게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석진 씨가 대답했다. 혜진 씨는 오늘 아침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혜진 씨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그녀 자신이 무너진 거다. 하지만 마음은 홀가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거웠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미나 씨, 미안해. 우리 오해했어.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아팠다. 나는 책상에 앉아서 숨을 골랐다. 그때 준호 사장님이 다가왔다. 미나 씨,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작게 말했다. 네, 그냥 좀 혼란스러워요. 그가 내 책상 옆에 앉았다. 미나 씨, 이번 일로 상처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미나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그대로.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장님, 저를 왜 이렇게 믿어주시는 건가요? 그가 미소 지었다. 미나 씨가 나를 믿게 해줬으니까요. 그 순간 내 마음의 벽이 조금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날 밤 나는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엄마의 귀걸이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저 괜찮을 거예요.
다음 날 회사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오빠였다. 미나, 나야. 언니가 너 만나고 싶대. 나는 숨을 멈췄다. 언니? 지금? 나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으로 와. 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대. 나는 전화를 끊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언니를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나도 솔직해질 거다. 그날 저녁 나는 오빠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자 가슴이 쿵쿵 뛰었다. 언니와의 마지막 대화,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다. 나는 배를 둘렀다. 문이 열리고 오빠가 나를 맞았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미나, 와줘서 고마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나. 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언니, 무슨 일로 저를 부른 거예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다. 미나,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언니가 사과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너가 회사에서 잘 나가는 거 보고 내가 질투했어. 너 때문에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언니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언니,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몫을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고개를 들었다. 미나, 내가 잘못했어. 사실 나도 너 같은 동생이 있었어. 오래전에 잃었지. 그래서 너를 보면서 자꾸 그 아이가 떠올랐어. 너가 우리 집을 떠날까봐 두려웠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언니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나는 천천히 말했다. 언니, 저는 떠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미나. 내가 너를 너무 얽매였어. 미안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언니, 저도 미안해요. 언니 마음을 몰랐어요. 그 순간 오빠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도 붉었다. 미나, 우리 다시 가족이야, 응?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가벼워졌다. 나는 언니와 오빠를 용서했고 그건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다. 집을 나와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엄마가 저를 보고 있을까? 나는 주머니에서 엄마의 귀걸이를 꺼내 쥐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다음 날 회사에서 준호 사장님을 만났다. 그는 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미나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사장님. 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가 내 책상 옆에 앉았다. 다행이네요. 미나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같이 어딘가 가고 싶어요. 나는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이번엔 그 눈빛을 믿고 싶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 주말 우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공원으로 갔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그는 내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미나 씨, 내가 처음 미나 씨를 봤을 때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장님,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미나 씨는 특별해요. 내게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그의 말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말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을 좋아해요. 그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미나 씨, 그 말 기다렸어요.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전화기를 꺼냈다.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언니, 나 잘 지내? 우리 자주 만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엄마의 미소가 느껴졌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게 일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다. 언니와 오빠와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는 여전히 툴툴거리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제 따뜻했다. 오빠는 그런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이라는 끈이 다시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회사에서도 많은 것이 변했다. 혜진 씨의 사건 이후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곁눈질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보고서를 칭찬하거나 점심을 같이 먹자고 먼저 말을 걸어왔다. 나는 그들의 변화가 어색했지만 감사했다. 팀장님은 나를 다시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불러줬다. 나는 매일 최선을 다해 일했다. 그건 나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다. 준호 사장님과의 관계도 조용히 하지만 깊게 이어졌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나는 그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됐다. 그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가족의 기대와 회사라는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사장님이 나를 회사 근처 카페로 불렀다. 그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미나 씨, 중요한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세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미나 씨, 나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버지가 본사로 부르셨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한국? 갑자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마 몇 년 걸릴 거예요.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슬픔이 묻어났다. 나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미나 씨, 나 미나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같이 한국으로 가줄래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한국으로? 나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미나 씨가 원한다면 회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줄게요. 그리고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순간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다. 한국은 낯선 땅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있다면 두려움이 덜할 것 같았다. 사장님,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할게요.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미나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기다릴게요. 그날 밤 나는 원룸에서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한국으로 간다는 건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일이었다. 가족, 친구,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떠나는 거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새로운 꿈을 꾸는 기회였다. 나는 엄마의 귀걸이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나는 오빠와 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밥을 먹으며 나는 그들에게 솔직히 말했다. 오빠, 언니, 나 한국에 갈지도 몰라요. 언니의 눈이 커졌다. 한국? 갑자기? 그 사장님이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나, 너 진심이야? 거기 가면 우리 자주 못 보잖아.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알아요. 근데 저도 제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오빠랑 언니가 저를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더니 내 손을 잡았다. 미나, 너 잘할 거야. 근데 자주 연락해. 알았지? 나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동생 대단하다. 가서 멋지게 살아.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가족의 축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나는 준호 사장님을 만났다. 그는 나를 보자 부드럽게 웃었다. 미나 씨, 생각해 봤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사장님, 저 같이 갈게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나 씨, 고마워요. 우리 같이 행복해져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몇 주 뒤 우리는 엄마의 무덤 앞에 섰다. 나는 엄마의 귀걸이를 무덤 앞에 놓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준호 사장님이 내 어깨를 감쌌다. 그의 따뜻함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엄마의 미소가 느껴졌다.